그러면 오늘의 본론, 다중지능 강화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는 흥미 유형별, 어떤 흥미가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학습 방법을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다중지능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어떤 강점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강하게 하고, 이 친구들이 그 강점이 좀 약하면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한두 가지 유형에서 속하고 반대되는 유형이 있기도 하지만 누구나 8가지 지능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 지능이 높다고 자연 친화 지능이 빵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8가지의 지적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8가지 지능을 모두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 지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협력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강점이 어떤 약점을 끌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다중지능의 진로 설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먼저 학습자의 강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검사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어떤 지능이 높은지, 그리고 학습자가 평소 선호하는 활동,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강점 지능을 찾아봐야 됩니다. 학습자의 강점 지능은 곧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자 잘 갖춰진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강점을 활용한 어떠한 재능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강점 지능을 갖고 있으면 강점 지능을 갖고 있는 학습자 있더라도 개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 재능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 방향을 탐색하고 설계하는 것이 자신만의 진로 탐색 및 설계 과정에 좋은 결과를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로 선택 또는 이런 부분의 강점을 통해서 결국은 진학에 대한 설계,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설계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학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강점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전공 선택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과 적성, 재능에 잘 맞는 직업 분야의 탐색,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원장님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호, 어떠한 직업, 강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보시면 맨 먼저 언어지능이에요. 언어지능은 당연히 딱 우리가 언어지능 오시죠. 단어, 소리, 리듬, 의미, 이런 거에 감수성이나 이런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 지능이니까 언어지능, 이런 것들은 독서, 토론, 낱말 맞추기 등 활동을 잘해서 자기 의견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되게 우수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직업들에 흥미가 있냐면 소설가, 번역가, 작가, 기자, 아나운서 또는 국어 선생님,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요. 실제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랑도 연계가 돼요. 학교에서도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이나 이런 언어, 문학 선생님들과도 연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언어 지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스토리텔링, 글짓기, 낱말 관련 게임이나 학습 내용을 활용한 토의 및 토론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매일 밤 일기를 쓰는 것도 이 친구들의 강점 지능을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논리수학입니다. 논리수학인데요. 이 논리수학 지능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숫자, 규칙, 명제 등의 이해가 빠른 애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학생들의 이런 강점이 논리적으로 분석, 추리하고 탐구하고 활동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좀 주로 관심이 있을까요? 과학자, 통계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논리수학 지능이 되게 좋은 친구들의 강점인 경우에는요, 체계적으로 생각하면서 논리적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좀 정확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루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논리수학 지능의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 건요, 그 어떠한 추리소설을 읽어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성을 갖게 되고 추리성을 표현하게 되면서 이런 경제 지식을 얻고 여러 가지 분류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강점 지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지능은 바로 공간 지능 능력입니다. 공간 지능 능력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의 도형, 지도, 그림, 입체 설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간 지능은 이거예요.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할 때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고 한 번 간 길을 굉장히 잘 찾는 친구가 있죠. 공간 지각 능력에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간 지능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은요, 퍼즐, 큐브, 블록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떤 부분의 직업과 연결될까요? 건축가, 화가, 디자이너, 예를 들어서 조종사 같은 직업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공간 지능이 높은 이 친구들은요,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나 조각 그림을 맞추는 거, 실제로 이런 친구들은요, 수학을 풀 때에도 도형 또는 어떠한 통계나 입체 이런 것들도요, 이런 구체적인 도형을 통해서 이해하는 걸 더 빠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표,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공간지능의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학습자가 길을 찾는 활동이나 미로찾기 게임, 마인드맵,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은요, 부루마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요, 부루마블의 주제가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경제 주제의 부루마블, 수학 주제의 부루마블, 영어 단어 주제 부루마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녹아들어서 이런 친구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체 운동 지능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운동, 춤, 조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손과 몸을 쓰고 신체 운동을 하는 것들이 강점 지능입니다. 당연히 리드미컬한 것들이 좋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요, 전부 다 운동선수나 댄서나 무용가 같은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운동지능 능력이 뛰어난데 이 친구가 언어지능 능력이 뛰어날 수 있고 공간지능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이런 지능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언어지능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습득을 해서 교과적 부분으로 녹이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부분을 운동지능 능력으로 풀어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공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역할극이나 토론, 현장학습, 그리고 실질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 이런 강점 지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규칙적인 부분의 운동과 어떠한 부분에 몸으로 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체력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한다면 이런 강점이 강력한 시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음악 지능입니다.